자, 이제 몇 분입니까? 30분입니다. 자, 이제 30분 충분합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교수님 강연을 듣고, 원래 강의라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서울대 강사는 빼고 나면 뭐 한마디라도 알아들으면 그게 큰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의 안 들어간 것보다 강의에서 잠을 자더라도 강의실에서 있었던 사람이 조금 더 배운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만 알아들어도 많이 알아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알고 싶은 거 머리에 들어간 거 하나라도 이제 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한번 윤재환 선생님 밖에 문은 열었는데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그럼 문을 그래가지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돼가지고 자영업자가 다 죽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강의 중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쭉 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어려운 제가 좀 부탁이나 질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자영업자가 다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아니냐라는 것을 조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술집에 가서라도 또 한번 뜯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길면은 아이고 술 먹는데 뭐 정시하게 그만해라 라고 막 더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짧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먼저 예. 이렇게 여기 내려오게 된 것은, 제가 강연을 이렇게 좀 많이 가능한 좀 이렇게 다니는 편인데요. 시간 허용되는 범위에서 어저께도 춘천을 갔다 왔어요. 춘천에 거기 이제 허영 위원장이라고 있죠. 예. 강원도당 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민정이요. 제가 이제 국회로 꼭 보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요청으로 가는 입장인데요. 오늘 정진우 우리 위원장님도 국회로 저는 꼭 보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나서. 왜냐면 워낙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이 가야지만 이 나라가 좀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요. 이거 뭐 하도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그렇죠. 자영업자 문제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지난 2년 동안에 10% 이상의 연속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맨날 했던 얘기가 동결을 해서도 자영업자 어려움은 지속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은 자영업자를 얘기할 때 특히 우리가 뭐냐면은 그 영세한 자영업종이 아까 했던 도소매 음식 숙박업들이에요. 특히 거기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 분야가 제조업 분야의 1인당 소득보다도 한 30%도 안 돼요 지금요. 그게 그렇게 된 지가 한 15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거의 한계선상까지 온 거예요. 조금만 충격받으면 우리가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도소매 음식 숙박의 평균적인 상황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접근했던 것들이 보게 되면은 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지원책들을 많이 냈는데, 그게 좀 한시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 예비군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영업 예비군이라고요. 자영업 예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 예비군이요. 자영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당 경쟁이에요. 과당 경쟁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통계를 분석해 보면 과당 경쟁이고, 과당 경쟁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자영업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가게가 소비해줄 여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팔아주는 액수는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자영업자들 들어오니까는 그걸 쪼개서 먹어야 되니까는 찢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과당 경쟁의 수요와 공급 측면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한 월 250만 원 정도 만약에 이렇게 보장이 된다고 해보세요. 만약 프랜차이즈 뭐 가맹 좀 한다고 해보세요. 제 동네에도 이제 제가 그런 걸 많이 보지만은,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한두 달은 한 룰루랄라 잘 지내세요. 운동 다니시고 하다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건강하시죠. 근데 가족들은 뭐냐면 그 나온 퇴직금 몇 푼을 가지고 사업할까봐 그거 뜯어 말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발 저기 일 벌이지 말라고 이제 가족들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본인은 너무 맨날 이렇게 이제 무료하게 지내는 게 그거죠.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낮에 어슬렁어슬렁 동네 한 바퀴 돌면서요. 자영업자들 하는 거를 업종을 이렇게 들락날락 들여다봐요. 이 업종은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 맨날 그 품평회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거기 진입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요. 그러니까 월 250만 원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중간임금 정도 수준이 돼버린다 지금요. 중위임금이. 아파트 경비원보다 낫잖아요. 폼들하고 사장님 소리도 듣고요. 그러면 그 정도만에 보장된다면 퇴직금 자기 받은 거 쏟아 붓습니다. 붓고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올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들어오면 또 과당 경쟁이 생기죠. 또 상가 수요 증가하죠. 그렇죠? 상가 수요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가 됩니까? 임대료도 증가할 것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잠깐 도움이 될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이 뚝을 재건하는 문제. 그래서 뭐냐면 그 자영업자 안에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이렇게 터줘야지만 이게 되는 문제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영업자들 뭐 솔직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얘기 아닌 것을 같을 텐데 그런 점에서 실제로 제가 그래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분석 쫙 해봤어요. 최저임금 인상되니까 고용하고 있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들을 그러니까 고용하고 있는요. 그러니까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건 오히려 더 증가하고 도움이 돼요. 소득 증가하는 거라요. 물론 개 중에 뭐 개별적으로 이제 타격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가계 소비 지출입니다. 가계 소비 지출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예요. 제조업 일자리 감소하면 그러니까 그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영업으로 진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가계 소비는 뭐냐면은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는 매출액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 와이프도 개인 사업자예요. 제 와이프도 저한테 많이 그런 질문을 해요. 최저임금 인상인 거 가지고요. 근데 경제를 모르는 친구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근데 흔히 제 와이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 자영업자들하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전화도 많이 와요. 제 얘기 듣고선 어떤 분은 화나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 여기 장사만 잘 되면 최저임금 인상돼도 별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그래요. 말 그대로 장사가 지금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장사가 왜 안 되는가가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최저임금 인상이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제 식대로 이제 조금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수님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경상도식으로 이제 제가 통역을 좀 하면 그러니까 자영업자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문재인 들어서 최저임금 올리다 보니까 자영업자 다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자영업이 안 되느냐? 자영업이 안 된다는 건 장사가 안 된다는 건데 손님들 호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지금. 1번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최소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거 외에는 자영업집에 가가지고 뭐 물건 살 돈, 여윳돈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일단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해고를 많이 당하고 퇴직을 많이 하니까 나갈 직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 있는 돈 가지고 계속 가게를 차린다는 거지. 장사에 뛰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꾼은 많은데 손님은 그대로인데 장사하는 사람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장사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게가 많이 늘어나서 장사가 안 된다. 경쟁 취업에서 안 된다. 하나.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 쓸 돈이 모자란다.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영업이 안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자영업이 갑자기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또 표현으로 좀 옮겨서 알기 쉽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예, 예. 그 제가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그때 그 했던 게요. 그 최저임금 아주 작년에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국경제신문인가 어느 기자가 자영업자들이 10개가 그러니까 문 열면은 9개가 문 닫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10개가 문 열면 9개가 문 닫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통계가 국세청에서 발표한 이제 그 자료인데요. 그게 2016년 자료였었어요. 2016년 박근혜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정부 때도 10개 열면 9개가 다 닫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 게 얼마입니까? 2018년하고 19년이에요. 18년, 19년이잖아요. 17년은 아니었습니다. 18년, 19년은 자영업 폐업률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 이전보다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는 그러니까는 상관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들이요.